함께 울고 웃어라. 사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내일 나온 조치음. 최근 지능지수가 IQ 전체 국민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영재들의 모임인 멘사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해마다 열리는 그들의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내가 총회의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호텔 로비에서는 칵테일 파티가 시작되었다. 나는 프런트에서 체크인 한 다음 파티에 참석한 멘사들과 함께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엘리베이터 입문이 열렸고 발디딜 틈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 나는 겨우 탑승했다. 사람들이 층층마다 내린 탓도 있지만은 엘리베이터는 연하니 느릿느릿 움직였다. 나는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심코 입을 열었다. 엘리베이터가 더위를 먹었나봐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지능지수가 150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다는 듯 멘사들의 답변이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레드가드의 얼라이먼트 제재가 작동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전동장치가 연결되는 접점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생산하는 회사는 바닥을 치는 특허와 관련이 있겠죠. 죽흥을 나는 정신에 아득했다. 영재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찔린 기분이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으며 어쩌지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었다. 간신히 배정받은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나는 그들의 답변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번에 사진이 나온 것이 없네요. 어디 있을까? 얼굴 사진이 없이 됐네. 자, 흥미롭고,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내게 보여준 행동이 영 왜 못마땅했을까? 그건 바로 내가 장시간 비행에 몹시 피곤한 탓이었다. 그러나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들은 냉철하면서도 강렬한 시각이 내 피곤함과 맞물려서 부조화를 일으킨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물먹은 솜처럼 참 느리죠. 그렇다면 나는 빙긋 웃으면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린지 혹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화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나는 그들의 냉철하고도 강렬한 시각들에 대해서 감탄하며 존경심을 표했을 것이다. 무릇 상대를 사로잡는 첫인상은 상대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다.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고양이의 갈그랑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콧노래 소리, 달콤한 아카펠라 그룹의 화음 소리처럼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피를 달래줄 수 있는 첫인사야말로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방법이다. 재기 발랄하고 통찰력 넘치는 대화는 그 다음이다. 좋은 대화 사람을 좋아하는 편안하게 만드는 노래와 같다. 처음부터 절정으로 치닫는 노래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리듬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쵸? 세상의 어머니들이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울면서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때릴 듯 손을 치게 들며 조용하지 못해 하고 윽박 지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아이를 번쩍 안아올려 다음에 잠시라도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래 우리 애기 많이 힘들구나. 그래 아이고 예뻐라 착하지 라고 달랜다. 당신과 대화하는 상대 또한 등치만 커다랄 뿐 속마음은純진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상대가 어떤 일로 몹시 화가 나 있을 때는 당신도 함께 화를 내주고 어떤 일로 속상해 있다면 당신도 함께 속상한 표정을 지어줘라. 상대의 목소리 톤에 당신의 목소리를 맞춰라. 상대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무엇보다 상대와 함께 울고 웃어라. 무엇을 배려할지보다 어떻게 배려할지를 생각하라. 당신은 지금 무척 바쁘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짬도 없다. 당신의 절친한 동료가 묻는다. 친구, 우리 지금 패스트푸드 식당에 갈 건데
여기 할 만한 뭐 좀 사다 줄까? 여전히 서리더미에 코를 박은 채 당신은 건성건성 대답한다. 고마워. 아무거나 사다 줘요. 당신 친구는 점심 식사를 하는 내내 당신에게 무엇을 사다 줄지 고민을 거듭한다. 자꾸만 당신의 입맛에 신경이 쓰이고 행여나 원하지 않는 걸 사다 줘서 본전도 못 찾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고는 영 맛득지 않은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죄 지은 사람처럼 당신 앞에 내놓고 도망치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고는 자신이 사다 준 샌드위치를 당신이 잘 먹는지 틈틈이 훔쳐본다. 따라서 당신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한 고마움이 담긴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고마워. 치즈 샌드위치나 프랑크 소시지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 어떤 특정한 메뉴를 기다렸다는 듯 부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의 답이 최선이다. 짧은 시간 상대의 호의에 대해서 당신이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이다. 당신이 먹을 거리를 사러 가는 당신 친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는 가게에서 치즈나 프랑크 소시지가 곁들여진 샌드위치를 눈 밖으로 밀어내며 아무거나를 외치지 않은 당신의 배려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 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곤 하는 친구가 있었다. 언젠가 나는 사교 모임에 뒤늦게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 뒤에서 그의 말에 쫑긋 귀를 세웠다. 그런데 이게 어찌 이런가? 생각한 만큼 그 얘기는 재미가 없었다. 당황한 것도 잠시.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며 인사를 주고 받은 후에 음식을 먹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그에게다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네는 복도 많군. 자네의 재미없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박수까지 쳐주다니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이군.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한 건 내 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제스처와 열정 때문이야. 그토록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쾌한 몸짓과 열정을 서비스했으니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지. 지루함을 달래주었으니 말일세, 안 그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일깨워줬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다. 배려는 상대의 호의에 대해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지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바쁘고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의 호의를 무심코 물리쳐서는 안 된다. 아무거나 사다 줘라고 외치는 것처럼 상대가 호의를 보이면 어떻게든 상대의 호의가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은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을 배려할지보다는 어떻게 배려할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라. 그러면 늘 당신에게 호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출신 지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라. 어떤 모임에서든 당신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 어디 출신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디 출신입니다. 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를 일합니다. 이 같은 답변은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또는 당신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낀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이 같은 짧은 답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출신이 어디세요? 라고 질문에 답변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자. 설령 당신의 콜로라도주의 덴버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의 주 샌디에이고 등과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진 대도시 출신이라 하더라도 역사자나 지리학자를 제외하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이다. 당신이 출신 지역에 대한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내심 고민한다.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심지어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등의 세계적인 도시 출신이라고 답변해도 이는 그다지 매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당신이 뉴욕에서 왔다고 하면 십중 팔구 사람들은 그저 어색한 농담 같은 말을 해줄 뿐이다. 뉴욕이요? 혹시 그곳에 살면서 노상 강도를 당한 적은 없으세요? 따라서 출신 지역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답형으로 말하지 마라. 질문한 사람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살을 붙여라.
당신의 고향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나 재치 넘치는 관찰을 곁들여 질문한 사람을 대화로 끌어들이라. 몇 달 전 무역협회의 초청을 받아 사람들에게 기본 호감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에 앞서 나는 협회 회장인 데블린 여사와 인사를 나눴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나눈 다음에 데블린 여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짧은 인사 뒤에 찾아온 서먹서먹한 침묵 탓이었다. 초청자로서 손님을 불러놓고 대화를 이어나갈 만한 말을 찾지 못한 그녀는 초조한 기색마저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출신 지역에 대해서 물었다. 오하이오 즉 콜럼버스 출신입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쓰다 나는 콜럼버스라는 도시 이름 하나로 대화를 풀어가야 할 입장에 놓였다. 내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라고요? 그것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를 어쩌죠? 물론 콜럼버스에는 제프라는 친구가 살고 있긴 하지요. 하지만 제프가 회장님 친구는 아니잖아요. 혹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명을 만든 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지만 회장님께 여쭤보지는 않을래요. 자칫 잘못하면 뉴욕에서 왔다니까 노상강도 당한 적이 있냐고 뒤에 묻는 어색한 농담 아닌 농담이 되고 말 테니까요. 나는 이걸 곱게 담은 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궁리를 거듭했다. 몇 가지 질문거리가 머릿속을 타고 벽에 스쳐갔지만은 지나치게 확실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유치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즉흥적이라는 이유로 차마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데블린 여사는 무표정은 얼굴로 내 앞에 여전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내게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재치 넘치는 말투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말을 잃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자 맹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수술용 배스를 든 외과 자세를 바라보며 당혹해 하는 한대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결국 나와 그녀는 어색한 악수를 다시 한번 나누고 청중과 강연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그렇겠네요. 물고기 따라 미끼가 달라진다. 자, 뛰어난 낚시꾼은 잡고자 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미끼를 사용한다. 자, 미끼. 나는 워싱턴 DC 출신이다. 따라서 화랑을 원정하는 사람이 내게 출신 지역을 물어보면 나는 파리를 설계한 도시 계획가 워싱턴 DC를 설계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예술성 파리라는 도시의 심미적인 가치, 나아가 유럽 여행의 추억 등등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점점 강물을 이루어 넓은 바다로 나간다. 젊은 선남 선녀들의 사교 모임에서는 다르게 대답한다. 워싱턴 DC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성장할 때 인구 비율인 남자 1명당 여자 7명인 탓에 멋진 남자를 만날 확률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웃음이 터져서 나오고 로맨틱한 상대가 어느 지역에 많은지 추출할 만한 데이트 코스라든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입담이 자리가 풍요해진다.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의 의견을 나눌 경우에는 지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영들의 정체적 면모에 대해서 설명한다. 굳이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출신 지역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본 소양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좋다. 결국 상대와의 대화는 당신의 출연지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서 결말을 맺게 마련이다. 상대를 흥미롭게 만들어줄 흥미로운 사실들 몇 가지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데블린 여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서 나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당신의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출신이라면 비즈니스 미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한다. 네, 저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출신입니다. 구매력이 높은 도시인 까닭에 많은 대기업들이 콜럼버스에 입주했습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미국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콜럼버스의 뜨면은 미국 전역에서 든든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랍니다. 독일계 임원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벽돌로 이루어진 거리와 1850년대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콜럼버스의 역사적인 독일식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라. 이탈리아계 임원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콜럼버스의 자매도시가 바로 이탈리아의 제노바라는 점을 설명하라. 미국 역사에 정통한 사람과 만났다면
그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산타마리아를 그대로 본던 스시오토 강에 대해서 말하라. 고등학생의 대화를 할 때는 콜럼버스의 소재한 오후의 종합대학에 대해 말하라. 미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미국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조지 벨로우스가 콜럼버스 출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어라. 제프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득 나는 데블린과의 일이 떠올라서 물었다. 제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출신이라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콜럼버스에 약간 떨어진 가한나라는 마을에서 자랐지. 가한나는 히브리어로 지옥을 뜻한다니. 너 마을 이름이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고대 히브리 역사학자들은 매우 날카로운 토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제프와 나는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나는 마을 이름은 달랑 말하지 않는 제프가 참으로 고맙고 고마웠다. 무슨 일을 하시죠? 라는 질문에 매력적으로 답하는 기술은 자, 이번에는 상대가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느낌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때도 자신의 직업만을 달랑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상대에게 보험 계리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작가입니다.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상대는 대체로 보험 계리사, 간호사, 작가, 천체 물리학자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대묻지 않고 입을 꼭 다문다. 그렇게 되물으면 자칫 자신의 무식함을 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당신이 변호사라고 생각해보라.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이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애써 연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라. 그저 약간의 정보만을 얘기해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기혼 직장 여성을 만났다면 다음과 같이 당신을 소개하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고용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노동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인 출산 휴가를 줄 수 없다며 한 여성을 부당해고한 사건을 수임받았습니다. 기업 경영자나 임원과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주로 고용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죠. 현재 비면접자를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면접관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와 상대가 와상와상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맛있는 사실을 곁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곧바로 자리를 옮겨서 다른 대화 상대를 물색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새롭게 소개받은 두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게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했다. 핵과학자입니다. 연마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핵과학자, 연마제 산업. 나는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군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핵 연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나요? 연마제 산업에 종사하신다면 그 산업에 필요한 사람을 잘 알아보는 탁월한 눈을 갖고 계시겠어요? 이제 각각 대답했다면 그들은 나를 정신분열자로 오인할지도 몰랐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만 함께하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소득도 없이 헤어졌다. 가슴 아픈 추억 하나를 더 소개해보자. 친구가 주관한 어떤 사교 모임에서 나는 나의 동양적인 명성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하얀 변으로 된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늘에도 동양 철학에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모임을 한 연구가 내게 속삭였다. 오랫동안 인도에서 명성수련을 쌓았다가던 자, 내가 소개해 줄 테니 한번 잘 사귀어 보도록 해. 친구가 그 사람을 나를 이끌고 갔다. 얼굴에 홍조를 띤 내게 그는 가볍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 후에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메도우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나는 티베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게다가 터키 메도우즈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그런 대학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결국 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절대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묻지 마라. 11번에 무슨 일을 하시죠? 앞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매력적으로 답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상대에게 신뢰지만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묻지 마라. 그건 당신의 말대로 신뢰 중에 신뢰일 뿐이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때는 직설적으로 묻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상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을 받아온 상대는 당신이 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지 잘 안다. 상대는 당신이 쉬운 길의 유혹을 참고 길을 돌아가듯이 침묵하고 기다림으로써 자신을 정중히 배려하고 있음을 잘 안다. 바이오로 장기 불황의 시대다.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시죠?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칫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또한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체 부흥을 한다거나 또 세무 공무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한 재능이 뛰어나고 성취감이 강한 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는 추세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는 질문은 자칫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전업주부라고 하면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정말 황금일 때가 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제거리를 만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신이 구사하는 화려한 소사에 현혹되어 당신에게 열광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당신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배려, 그것을 당신의 매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당신의 사람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는 것,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애정과 신뢰를 만든다. 정말 시간이 없고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그러면 최소한 인간관계의 게임에서 은메달은 딸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뛰어난 중매쟁이가 되어라. 12번째, 중매쟁이가 되어라. 사람을 얻는 자들은 뛰어난 중매쟁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동시에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는 아무래도 서먹하고 어색하다. 이때 서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를 잘 리드해 나가라. 서전이라는 사람과 스미스라는 사람을 서로 소개해주고자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서전 이쪽은 존 스미스야. 전 이쪽은 서전 존스야. 서로 인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당신의 자리를 떠나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어색함을 이기지 못한다. 미스 존이라고 하셨죠? 혹시 철자가 존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서전이라고 하셨죠? 저만큼 흔한 이름이시군요. 그래도 흔하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이름에는 반증이에요. 헤헤. 두 사람은 형식적으로 명함을 주고받고는 곧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을 얻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결코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점을 명심하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핵심을 전하는 소개 멘트를 고민하라. 서전, 미스터 존을 소개해줄게. 존은 요트로 푸른 바다로 향해 하는 멋진 취미를 갖고 있지. 지난 여름 휴가 때 나도 존에게 신지를 단단히 줬다니. 존, 이쪽은 서전이야. 서전은 여행 잡지 편집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두 사람 모쪼록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 서전은 존이 어떤 요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시즌에 여행을 즐기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 아울러 존은 서전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 풍요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때는 두 사람의 공통된 취향이나 인생 관 등을 곁들여 소개해 줘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은 어색함을 지우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에서 상대를 파악해 간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되면 자신들을 이어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이로써 당신은 두 사람 모두를 충실한 인생의 동반자 얻기에 이른다. 또한 두 사람 각각의 장점과 매력 등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라. 사람은 무릇 자신의 매력을 잘 알아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린다. 따라서 설령 두 사람이 서로 깊은 인연을 맺어나가지 못하고 일회성 만남으로 그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 두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게 되겠군요.